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탄핵 심판이 좀 끝을 향해서 가면서 여야의 잠룡들의 움직임은 좀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야당의 대표니까 여러 가지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냥 지금의 행보가 다 그냥 대권 행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속세 문제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이 충돌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주택에 있어서의 뭐 그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에만 좀 골몰하는 정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상속세 논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이제 뭐 상속세를 포함해갖고 지난번에 뭐 이제 반도체 부흥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내놨는데 지난주인가요? 그 중앙일보 고정의 논설위원이 이재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일관성. 네, 이재명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가 일관성? 오락가락하는 거. 아, 네, 오락가락하는 게 이제까지 쭉 보면 일관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말을 했다가 또 바꾼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해놓고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부터 시작해갖고 네. 지난번에도 자기의 대표 공약인 뭐 기본소득, 뭐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 기본사회 이거 포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예,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경제성장, 우파의 전유물 같았던 경제성장으로 이동한다. 그래놓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보니까 기본사회를 위한 성장과 회복이더라고요. 기본사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네. 25만 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빼고 뭐 그렇죠. 국민의힘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가 네. 추경안 낸 거에 보니까 좀 이름 바꿔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속세 얘기하는 네, 게 또 네. 나중에 달라질 네. 수도 있다. 뭐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물어보는데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좀 일관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비명계에서도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지난번 대선 때 당내에서 경선을 했던 경쟁자인데 현재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여권 인사들이 하시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바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계속했을 때는 상대평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된 상태로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절대평가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적지 않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두 사람 사라질 거면 두 사람이 같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존재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적대적 공생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비명계 목소리를 통해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대놓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민주당의 어떤 당원 색채랄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기사 보고 빵 터졌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고 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못 나게 되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라도 네. 나가겠다. 네. 그 빵 터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일까요? 진심이죠. 진심이죠. 진심일까요? 예. 예. 그렇게 한 자로 걸쳐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박지원 의원도 저희가 대선 후보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참전 의지를 밝힌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른바 비명 반명계 주자들과 나는 다르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서
그 집권을 해 그게 맞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예.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서 완주를 못할 경우에 예. 나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가요? 이 네. 박지원 의원의 어제 그 얘기는요. 저희 당으로 따지면 탄핵 기각을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이 되면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랬던 이 대중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내가 조기 대선에 나가서 뭔가 해볼 거야.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은 김문수, 홍준표 뭐 이 두 분 정도일까요? 아니 뭐 다 말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이 또 화제였어요. 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근황을 밝혔는데 뭐 신지호 의원 뭐 워낙 측근이시니까요.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일련의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담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어떤 책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상세한 건 잘 모르고요. 그 뭐 내용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작년 12월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기까지 그 1년이 그 다른 정치인에게는 10년 같은 1년이었어요. 파란만장하고. 그래서 그 1년에 대한 그 성찰적 회고, 성찰적 회고 이런 게 다 이게 담길 것 같아요. 네.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나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를 하셨잖아요. 12월 7일 1차 담화에서는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다가 닷새 뒤인 12월 12일에는 그걸 거부하시고 뭐 탄핵이든 뭐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해서 이제 탄핵이 되는 쪽으로 간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뭐 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겪었던 일, 그때 자신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이 덤덤하게 그 회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앞부분이라면 후반부는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기 아닙니까? AI 혁명이라고 네. 하는 예. 진짜 그 산업혁명, 증기기관차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로 세계적인 대전환기인데 지금 AI 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경쟁이 피튀기잖아요. 네, 그쵸. 이런 속에서 어떻게 AI 선두 그룹에 우리가 올라타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이끌어낼 것인가? 네. 또 그걸 위해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특히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머지않아라고 하면은 시점은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탄핵 심판 마지막 기일 이후에 등장을 할 것이다. 꼭 뭐 뭐 그게 이 정도? 전제 조건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임박했죠. 곧 뭐 이제 저는 임박했다. 공개적인 행보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복귀 선언을 예고한 예. 그 이후에 친윤계에서는 기지개를 켤 시간이 아니다. 보수 몰락을 자초한 장본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런 메시지가 근데 아마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걸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윤상현 의원은요. 작년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려고 했을 때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늘 그래요. 늘 나올 때가 아니군요. 한동훈을 바라보고 늘 나올 때가 아니라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어제 이렇게 핥히는 메시지를 낸다 한 게 뭐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늘 그런 거니까. 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좀
이 국민의힘도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플랜 A는 탄핵 기각이고요. 네. 플랜 B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은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플랜에만 그 올인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플랜 A가 되면 좋지만 플랜 B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플랜 B에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이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덧셈 정치를 해야 돼요.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치 뭐 배신자다 뭐다 그리고 그 이른바 이런 정광훈 세력 그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는 이재명이 밉지만 이재명보다 더 미운 게 한동훈이다. 피하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 덧셈 정치를 해서 이쪽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그게 안 좋은 그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전략적 견지에서 구동존이 구동존이. 예.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대한 찬반 평가, 탄핵에 대한 찬반 평가, 부정선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예. 이게 삼중 분열 요인이 있어요 지금 네. 보수 정치.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따지면요 조기 대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인정하고요. 예. 구동- 같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세이브 코리아에 나오는 그 분들도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지금부터는 구동존이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예.